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널리틱스를 직접 설치해보고 실습까지 해봤죠. 이번에는 마케터에게 가장 중요한 요 UTM이라는 것에 대해서 애널리틱스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우리 크롬 브라우저의 데모 계정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T 아카데미 우리가 만들어준 요 계정에 와 있는데 데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제 데모 계정에 들어오셔서 요 날짜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바꾸고 어떤 리포트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소스 매체 리포트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소스 매체 리포트로. 자, 저도 날짜를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면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잡히게 되죠. 그 중에서 획득, 전체 트래픽, 소스 매체 리포트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데모 계정에서 채널 리포트와 소스 매체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채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단위가 유입 경로를 나누는 단위가 소스 매체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글 오가닉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com 레퍼럴은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라는 곳에서 우리 도메인, 다른 도메인을 통해서 추천되어져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고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소스 매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어디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환율이 어디가 높은지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 광고비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리포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다이렉트 논이 있어요. 다이렉트 논. 이게 다이렉트 논이 우리가 채널 리포트에 있는 다이렉트랑 유사한 건데요. 소스는 다이렉트고 우리 매체는 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이 어떤 걸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웨브사이트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다이렉트 논으로 잡혀요. 특히 즐겨찾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전 URL도 없고 무슨 광고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이렉트 논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다이렉트 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나요? 안 좋다고 했나요? 안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다이렉트 논은 여러분들 출처불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세요. 출처불명.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고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처불명이 전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4%죠. 네, 14% 정도면 사실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다이렉트 논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 이상이면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시급해요. 그래서 그 개선을 하는 용도로서 우리는 어떤 걸 해주냐면 UTM 매개 변수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 링크를 우리 웹사이트를 예를 들어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잖아요.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를 가지고 친구한테 그 카카오 필친이 있으시죠? 카카오 필친으로 메시지 광고를 뿌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URL을 이렇게 툭 하고 던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URL을 눌렀을 때 뭘로 잡힐까요? 소스 매체가? 다이렉트 논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 논으로 잡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스 매체에다가 다이렉트 논이 안 잡히게끔 하려고 URL 뒤에다가 추가 정보들을 몇 개 달아줘요. 그거를 우리는 UTM 매개 변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추가 정보들을 달아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소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매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강의 교환으로 다시 돌아와서 소스 매체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 기준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채널이랑 소스 매체는 우리가 배웠는데 캠페인이나 키워드 이런 것들은 모르시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채널이라는 측정 기준은 결국에는 어느 형태로 들어왔느냐. 소스라는 것은 그 플랫폼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체라는 것은 들어온 방식을 묘사하는데 저희 다시 URL 빌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 창에다가 여러분들 새 창을 여셔가지고요. 여기다가 URL 빌더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URL 빌더라고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자, URL 빌더라고 검색을 했으면은 캠페인 URL 빌더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URL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일단은 요 값들을 좀 지울게요. 요 값들을 좀 지우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 풀친으로 고객들에게 광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티스토리 블로그를 알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티스토리 블로그의 웹사이트 URL을 적어줘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캠페인 아이디가 있고요, 캠페인 소스가 있고요, 캠페인 미디엄이 있고, 캠페인 네임이 있고, 텀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데, 그런데 아이디는 뭐 일반적으로 안 쓰셔도 되고 여기 별표가 쳐져 있는 무늬만 필수 값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소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외부로 링크를 송출할 때 이거를 사실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하는 링크다라고 해서 전문 용어로는 백링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백링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외부로 링크를 송출할 때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외부로 링크를 송출시킬 때 어디서 들어왔는가에 대한 플랫폼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소스 쪽에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페이스북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 인스타그램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카카오 풀친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플랫폼의 이름이 뭐예요? 카카오죠. 네, 카카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뭐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한다. 네이버. 구글 검색 광고를 한다.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를 한다. 그래도 구글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저는 카카오 풀친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작업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유저가 들어온 방식을 묘사해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검색 광고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이버로 제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 광고들이 쭉 나와 있죠. 요 검색 광고들은 그냥 이렇게 노출됐다고 해서 광고비가 과금되지 않아요. 클릭을 하는 시점에 광고비가 과금돼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광고비를 쓸 수 있겠죠. 클릭을 하는 시점에 광고비가 이제 청구된다라는 뜻에서 CPC, 코스트 per 클릭의 준말로 코스트 per 클릭인데 요거를 줄여서 CP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CPC를 붙이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럼 이미지 광고는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뭐 아래 예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너를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를 붙이셔도 되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묘사를 해주게 되고요. 뭐 이메일 광고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메일이라고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미디엄을 적는데, 그러면 풀친 메시지는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뭐 메시지를 붙이기도 하고요. 메시지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줄여서 MSG,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플러스 친구 이런 식으로 적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띄어쓰기 사이에 언더바를 했죠. 왜냐하면 요게 값이 다르게 되면은 플러스 프렌드 띄우고 프렌드랑 플러스 프렌드랑 붙여서 하는 거랑 유익 경로를 다르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문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불가피하게 띄어쓰기를 쓰는 문화가 내부적으로 있다면 여러분들 띄어쓰기에는 언더바를 붙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저는 풀친 메시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라고 붙일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캠페인 네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 메시지로도 광고 캠페인을 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 광고, 뭐 인스타그램 광고도 한 번에 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는 광고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캠페인 이름에다가 서머 캠페인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서머 캠페인을 붙여서 카카오 메시지 서머 캠페인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중에는 서머 캠페인만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아, 서머 캠페인 중에서 페이스북 광고는 전환율이 어떻고 카카오 풀치는 전환율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보는 용도로서 캠페인 네임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아래쪽에 필수값이 아닌 텀과 컨텐츠는 제가 설명을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웹사이트 뒤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가 제 웹사이트예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물음표 앞쪽까지. 그러면 물음표는 무슨 말이냐면 물음표는 이 URL에다가 추가 정보를 붙이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UTM 소스는 카카오, 그 다음에 AND로 묶여있죠. UTM 미디엄은 메시지, 그 다음에 AND, UTM 캠페인은 서머 캠페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길게 해서 고객들에게 링크를 보내면 고객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요 쇼튼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딱 압축해주는 쇼튼 링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요 회사에 회원가입을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비틀리 링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을 하신다면 비틀리 링크 사이트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거 그냥 여러분들 구글로 회원가입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쇼튼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변환이 되세요. 네. 자, 제가 이 링크를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고 난 다음에 주소창에 직접 요거를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링크를. 저 그러면 사실은 주소창에 직접 붙여넣어서 들어오니까 소스 매체 값에 뭐라고 떠야 돼요? 소스 값에는 다이렉트, 그리고 매체 값에는 none이라고 떠야 되죠. 왜냐하면 주소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정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한 거를 펼치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음표 뒤에 UTM 소스는 카카오, UTM 미디엄은 메시지, UTM 캠페인은 서머 캠페인이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주소창을 직접 입력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이렉트 논으로 떠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널리틱스에서는 뭐라고 뜰까요? 소스 매체 리포트에서는 여기에 소스 쪽에는 카카오, 그리고 매체 쪽에는 메시지가 뜨겠죠. 카카오 슬래시 메시지. 그러면 카카오 풀침을 통해서 링크를 그냥 들어오는 고객들도 역시 다이렉트 논으로 뜨겠지만 UTM 매개 변수를 붙이면 카카오 메시지로 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환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서머 캠페인이라는 건 어디서 보냐? 여기 보시면 소스 매체 위쪽에 기타라는 영역에 캠페인이라는 측정 기준이 있어요. 네, 요 캠페인이라는 측정 기준을 누르시면은 캠페인 값이 있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캠페인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머 캠페인을 아까 붙여줬다 보니까 요 캠페인 측정 기준에는 서머 캠페인이 이렇게 뜨겠죠. 네, 지금은 데모 계정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소스 매체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우리 UTM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외부로 송출되는 링크들에다가 추가적인 매개 변수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이렉트 논으로 뜨는 걸 방지하고 다른 트래픽들이 들어올 때 유입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서 이 UTM 매개 변수라는 걸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자꾸 UTM 매개 변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매개 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물음표를 붙인 다음에 UTM 소스는 페이스북, UTM 미디엄은 디스플레이, UTM 캠페인은 스프링 세일, UTM 컨텐츠는 이미지 A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붙이는데 지금 보시면 매개 변수의 개수는 AND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총 4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매개 변수에서 여러분들 변수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변수는 사실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중학교 수학 시간에, 요즘 초등학생들도 하나요? 네, 초등학생들도 하는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 X는 3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X라는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3이라는 값을 잠깐만 대입시켜 놓은 게 바로 X는 3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변수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이름이 X가 되는 거고 그 공간에 저장된 값을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철수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철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되죠? 1,000원으로 바뀌죠. 값은 바뀌는데 2,000원이든 1,000원이든 이 2,000이라는 정보와 1,000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의 이름, 철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이 이름은 바뀌지 않죠.
예, 요게 바로 변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수가 가지고 있는 도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이름, 그리고 천원은 정보 그 자체가 됨으로써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 그 자체를 모두 다 합쳐서 부르는 게 이런 식으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과 변수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변수가 되는데, 그런데 이따 보시면은 UTM 소스는 페이스북 변수죠. UTM 미디엄은 디스플레이 변수죠. 네, 그래서 아까 변수가 4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변수 중에서도 왜 매개 변수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웹사이트의 링크가 네이버에도 송출될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송출될 수 있고 저희가 배워본 예시같이 카카오 메시지로도 송출이 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출이 되면은 링크 값에다가 추가 정보를 제공해줘서 그 추가 정보를 누구한테 주나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볼 수 있도록, 애널리틱스 소스 매체 리포트에서 볼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든 구글 애널리틱스에 추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변수다라고 해서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UTM 매개 변수의 사전적 정의는 외부로 노출되는 우리 웹사이트 URL, 즉 백링크에다가 추가 정보를 붙여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수를 우리는 UTM 매개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개 변수 중에서도 우리가 안 배웠던 매개 변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URL에다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 디스플레이 광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스가 당연히 페이스북일 거고 메시지가 당연히 뭘 것 같으세요?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페이스북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서머 캠페인에 페이스북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 광고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막 이미지들을 수십 개를 깔아서 광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별로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 A에서 들어온 거, 이미지 B에서 들어온 거, 이미지 C에서 들어온 거, 이렇게 이미지별로 들어온 것들을 보는 좀 더 세세한 기준을 나눌 수 있는 유입 경로 매개 변수가 캠페인 컨텐츠예요. 네. 그러면 캠페인 텀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스에다가 네이버를 붙이고 우리 파워링크 광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강남역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광고가 나온다는 건 강남역 맛집이라는 키워드에 입찰 비딩을 해뒀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애널리틱스에서 보시면 URL 빌더에서 보시면 캠페인 텀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전환율이 높은가라는 걸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요 강남역 맛집이라고 적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 광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텀 값에 매개 변수 값을 붙여주고,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카카오나 디스플레이 기반의 광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컨텐트 값에 이렇게 값을 붙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해요. 페이스북 CPC, 그 다음에 우리 페이스북 CPC 광고니까 이미지 A야 라고 해버려요. 근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요, CPC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얘 검색 광고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캠페인 텀을 가져와야지 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페이스북 광고라서 컨텐츠에다 값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캠페인 텀에는 값이 없죠. 그러면은 애널리틱스에서 낫셋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소스 매체 리포트에서 낫셋이라고 나타나요. 반대로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디스플레이 광고를 했는데 이미지 A를 여기다가 안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컨텐트 값을 가져와요. 디스플레이를 붙이면 이거 배너 광고구나 라고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 컨텐츠 값을 가져오는데 컨텐츠 값에 아무 정보도 안 넣었죠. 그렇다 보니까 낫셋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캠페인 네임은 애널리틱스에서 캠페인이라는 측정 기준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캠페인 요 측정 기준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추가로 배워본 요 매개 변수 캠페인 텀과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캠페인 텀은 요 키워드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텀에 적어놨던 키워드별로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데모 계정이라서 조금 이상하게 나타나긴 하네요. 여기선 사실 검색했던 키워드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URL 매개 변수의 캠페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틱스 측정 기준에서 광고 컨텐츠라는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광고 컨텐츠. 이렇게 광고 컨텐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미지 A, 이미지 B, 이미지 C별로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관측해서 페이스북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더라도 이미지 A가 전환율이 좋았는지, 이미지 B가 전환율이 좋았는지, C가 전환율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UTM 매개 변수의 정의고 마케터 분들이라면 UTM 매개 변수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이거 제대로 추적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UTM 매개 변수가 막 난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할 때는 소스 값에는 뭐를 붙이고 미디엄 값에는 뭐를 붙인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엑셀 시트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어야만 다양한 사람들이 애널리틱스에 들어왔을 때 요 성과들을 소스 매체 리포트에서 비교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약속된 UTM 매개 변수들 여러분들 회사만의 룰을 만들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뭐 이미지 A, B, C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우리가 뭐 정보성 이미지다라고 하면 인포, 재미 요구다, 재미 요소다라고 하면 뭐 엔터테인 이런 식으로 붙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UTM 매개 변수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시는 매체들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TM 매개 변수들을 잘 구성해 두면은 나중에 이제 링크를 추적하고 성과를 기여하고 판단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